저는 트레이더 조에 장 보러 왔는데요. 드디어 미국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김밥을 샀습니다.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더 조 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김밥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잔뜩 갖다가 박스를 언박싱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김밥 사러 트레이더 조에 아침 8시 오픈하자마자 왔거든요. 아주 맛있는 김밥으로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비싼 뉴욕에서도 겁내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이유. 네, 내가 직접 해 먹으면 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더 로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부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트레이드 조 가서 장 봐온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김밥을 샀고요. 그리고 갑자기 교자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자를 샀고요. 계란과 그릭 요거트인데요. 집에서는 잘 못 먹어보는 그런 맛들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케일과 아보카도, 그리고 바나나. 네, 이렇게 사서 이게 35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한 끼 먹으면 35불인데 이렇게 사서 3일을 먹을 거니까 제가 왜 호스텔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부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자기 물건에다가 퇴실할 날짜하고 이름 써가지고 다 붙여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먹고요. 여기는 에어프라이에다가 뭐 각종 설비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냉동실에다가 이제 물건을 정리해서 넣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여행하시면 저렴하게 잘 여행할 수 있어요. 일단 케일을 살짝 볶아줍니다. 그러다가 케일 스크램블 에그를 아침으로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와서 이제 성당을 보러 갑니다. 아마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성당일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당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방금 이 지하차도에서 또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기 뉴욕 지하철에는 남미에서 오신 여자분들이 이제 장사하시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어느 남미에서 오신 듯한 작은 아주머니께서 아주 큰 짐을 들고 이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느 백인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같이 들어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훈훈한 광경이다 했는데 다 내려다보고는 그 아가씨는 다시 올라와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었는데도 예, 같이 걸어드린 거죠. 그 짐을 들어드린 거죠. 아, 저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니, 체리가 이거는 레이니어인데 여기는 화이트 체리라고 부르네요. 저희는 레이니어 체리라고 부르는데 아, 체리가 그렇죠. 여기는 덥습니다. 체리가 나올 만합니다. 아, 과일 가게가 네, 살고도 너무 맛있겠고 맛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맨하탄입니다. 아, 저는 뉴욕하면 센트럴파크에 그 센트럴파크 공원이 아닌 센트럴파크이라고 프렌즈에 나오는 그 카페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여러분은 뉴욕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시나요? 확실히 부촌답게 집들이 더 깨끗합니다. 나무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성당이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아, 마침 교회 종이 울리네요.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공원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 저희 집에도 한창인 벚꽃이 예쁘게 폈어요. 오, 파리가 잔뜩 붙어 있는 달리아입니다. 아, 여기도 식당이 있나 봐요. 식사를 하시네요. 이렇게 성당 건너편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헬로. 네, 와우. 굉장히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디테일이 멋집니다. 근데 뭐 오래돼봤자 근데 유럽에 워낙 큰 성당들이 많아서 유럽과 비교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멋진 성당인 것 같고요. 예전에 여기가 공짜였는데 지금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네, 짠순이인 저는 안 들어갑니다. 유럽에서 많은 유명한 성당들을 많이 봐서 뭐 미국에서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당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아우, 예쁩니다. 성당을 와보실 분들은 이 공원도 꼭 한번 들러보세요. 아, 새소리가 예쁘네요. 비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센트럴파크입니다. 저는 지금 센트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센트럴 공원에 오신다면 자전거 한번 대여해 보세요. 네, 맨하탄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센트럴파크입니다. 자전거 빌려가지고 신나게 탔고요. 아, 근데 제가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30분에 $5라서 했는데 앱을 깔고 이제 전기 자전거로 해서 전기 자전거가 좀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했는데 15분 정도 탔는데 10불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바로 정지를 하고 리턴을 했습니다. 아, 날이 정말 더워요. 와, 날이 정말 더운데요. 5월에 이렇게 더우면 7, 8월은 어떻게 여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맨하탄입니다. 네, 사실 너무 덥고요. 지금
혹시라도 모기가 있을까봐 네, 떨면서 저는 여기서 이따가 점심을 먹을까 합니다. 점심은 제가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김밥입니다. 어느 분께서, 아니 어느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보라고, 인간은 늘 이렇게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을 많이 주셔갖고요, 제가 고쳐볼까 했는데요. 그냥 있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투가 거슬리시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사뿐히 나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맨하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왠지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죠? 뉴욕. 그 다음 가사를 몰라서 음은 아는데 많이들 그러시지 않나요? 센트럴 파크입니다. 와우, 산책하기에는 살짝 더운 날입니다. 뉴욕도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레노베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건물은 나무에 가려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 건물도 한창 레노베이션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방금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김밥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곳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고요. 트레이더조의 냉동김밥이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냉동실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고요.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적당히 녹았더라고요. 냉동김밥이. 네, 원래 냉동김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적당히 녹아서 해동이 됐을 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부랑 그냥 그런 야채 김밥이니까요, 상할 게 없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굉장히 우울한데요. 네, 뜬금없이, 예, 우울. 제가 요즘 열심히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제가 많이 우울해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임팩트가 커요. 그렇게 많이 좋아했는데 헤어지고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저에게 있어서 우울증의 치료약은 여행이거든요. 네, 특히 실연을 하였다면 여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아들은 다 키웠으니까, 그때 중2였어요. 저는 중2 정도면 아들은 다 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아들을 맡기고 저는 원래 세계 여행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세계 여행을 할 에너지가 안 나오고 열정도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이혼을 했다라는 그 아픔으로,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의 연료로 활활 태워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저를 붙잡아가지고, 엄마 제발 엄마가 키워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에 저의 여행이 주저앉았었죠. 그러고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을 시키고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또 주저앉았었죠. 그러고는 코로나 때문에 또 잘 주저앉아 있었었고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랑 유럽 여행도 가고 좋았는데, 그러고 헤어져서 혼자 이제 여행을 다닙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이러면서 많이 저의 우울감을 다독거리는데요.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부어의 평온을 위한 기도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바꿀 용기를 낼 그런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둘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하자 그러고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제가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는 걸로 하겠다 했을 때 남자친구가 지금까지도 잘 지냈는데 왜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사실 제가 헤어지는 걸로 결정을 한 이유는 아마 저의 또 예전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저와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던 남자친구가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예, 그러면서 저의 혼절순결까지 지켜줬던 그런, 예, 남자친구가 있었죠. 대학 다닐 때요. 한 5년 정도 사귀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고 아이가 갖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그 선배와 헤어지고 저는 전 남편을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사실 전 남편과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그 선배가 궁금해졌었습니다. 과연 그 선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절대 자기 인생에 결혼은 없다, 아이는 안 낳겠다 했던 그 선배가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닌 자기의 유전병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 병이 유전될 것이 무서워서 자기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는 낳지 않겠다 했던 그 선배가 결혼을 해서 딸이 둘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받은 상처는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겠다면서도 사랑한다 그러고 옆에 있는 남자들은 그냥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구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를 그때 처음 알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자기는 결혼은 하지 않을 거지만 저랑은 있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 사람은 나랑 있는 게 여전히 좋다는데, 그리고 여전히 스윗한 사람인데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용기를 내서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헷갈렸어요. 왜냐면 이게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이 남자친구가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관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관계를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수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바꿔서 나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건지,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에서 제가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에 대한 그 두 개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너무너무 필요했었는데요. 사람은 어차피 살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고 자기 결정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결정을 도와준 건 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제가 내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 내가 노력을 해서 당신이 나랑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가 딱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You do you.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늘 남자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도 그 전에 옛날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을 때는 저는 그 말이 참, 이 사람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참 스윗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you do you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드는 느낌이, 내가 뭘 해도 당신은 이제는 내가 싫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싫다기보다는 바뀌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수용을 하고 평안해져야겠구나 해서 저희는 헤어지는 것을 결정을 하였고 그랬는데요.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했지만 실연의 아픔은 그 평안과 함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합니다. 시간도 잘 가고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이러는 거를 할 수 없었던 거에 그 생각에 매달려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더 두려고 해요. 그래,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혼자 뉴욕을 왔지. 뉴욕을 와서 뮤지컬도 보고요. 저 오늘도 로터리 티켓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물랑 루즈를 보러 갈 텐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해보고 센트럴 공원에 앉아서 김밥도 먹고, 이런 모든 경험이 제가 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헤어지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남자친구 옆에서 남자친구 밥 해주면서 도시락 싸주면서 그렇게 그냥 집에서 남자친구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헤어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감사하려고, 그렇게 저의 우울증을 털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꿀 수 없는 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붙잡고 계시면서 우울해하지는 않으신지요?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집중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랑 계속 걸어보실까요? 그리고 우울하실 땐 이렇게 산책을 나가 보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MRI를 뇌 사진을 찍게 되면서 우울증에 약과 함께 어떤 게 많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운동이 거의 우울증 약하고 비슷할 정도로 결과가 좋더라고요. 특히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운동엔 부작용이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울하시면 나가서 이렇게 걸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술 드시는 겁니다. 네, 제가 호스텔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온 23살인 레아를 만나고, 그리고 40살 기념으로 생일 파티를 하러 로마로 간다는 버지니아 비치 쪽에서 온
미아를 만났었는데요. 그 미아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여자인데, 여기 뉴욕에서 필름 아카데미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름 프로듀서이기도 한데, 호스텔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맛있는 타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멕시코에 갔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를 갔던 이유가 그 안토니 브루덴 때문이었었다 그랬더니, 그 미아는 안토니 브루덴이라는 그 셰프를 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레아가 잘 모르길래 우리가 레아에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안토니오 브로덴 얘기를 하는데 미아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자살했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61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안토니 보르덴이 자살을 한 이유가, 그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그 안토니 브루덴이 되게 화를 내면서 그날 호텔로 돌아가서는 술을 먹고 그대로 자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자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었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자친구가 거의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흑인인 미아가 딱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남자는 미국에 사는 백인 남자였는데 도대체 우울할 게 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은 다 누렸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빵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미아가 해서 그 흑인인 여자, 미국에 사는 흑인 여자인 미아가 얘기를 해서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는 백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흑인 여자들이 느끼는, 흑인 여자들이 보기에 그 백인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미아의 그 다음 말이 도대체 미국에 사는 백인 남자인 안토니오가 우울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냐, 흑인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이 흑인으로 미국에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저렇게 불공평하다는 거를 많이들 느끼고 사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울은 남들이 보기에 다 가진 것 같은 사람한테도 많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챙기며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우울한 감정이 오신다면 운동하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산책해 보세요. 센트럴 공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꼭 센트럴 파크만 가야지 이렇게 예쁠까요? 이 정도의 공원은 저는 여행하면서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었는데요. 센트럴 파크가 특별한 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바로 옆에 있어서요. 그게 특별하긴 하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사실 이 공원 보면서 경주에 황성공원도 생각이 났거든요. 한국에 경주에도 정말 멋진 공원이 많고요. 한국도 구석구석 정말 멋진 곳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울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하면 나가서 즐겨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오로라 헌팅을 다니다가 만났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위니였습니다. 근데 이 위니도 참 재밌는 친구였어요. 왜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위니가 되게 작아서 키가 저보다 한참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키에 커다란 카메라와 커다란 삼각대를 들고 산으로 혼자 올라와서는 그 오로라를 찍는다고 하고 있길래 제가 어린 사람인데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이 넘었더라고요. 4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위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어디서 만났냐고. 고등학교 때 온라인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때 세대만 해도 고등학교 때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위니랑 대화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이 위니가 44살인데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랬더니 의상학과를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밴쿠버에서 의상을 하는 학교가 있어?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여기는 5번가입니다. 그 뉴욕의 5번가는 완전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담동일까요? 예, 아주 비싼 브랜드들은 다 있고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막 열심히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 하고 봤더니 트럼프가 나온다고 해서 같이, 예, 잠깐 구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 거리를 걸으면서 그 위니 생각이 났었습니다. 위니가 의상 디자인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44살에 의상 디자인을 공부를 하는, 근데 밴쿠버에는 사실 의상 디자인을 전공을 해갖고는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위니가 자기는 이 공부를 끝내고 나면은 커스텀 디자인으로 다시 그 전문대를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커스텀 디자인이라서 그냥 그걸로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44살에 전문대를 다시 가서 졸업을 하면 46, 7인데 커스텀 디자인으로 밴쿠버에서 도대체 무슨 돈을 벌려고 그걸 하려고 해?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위니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20년간 근무를 하고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대학을 나오고 엔지니어로, 남편도 엔지니어더라고요. 그러니까 IT인 거죠. 그래서 같이 실리콘밸리에서 20년 일을 하고 은퇴를 했다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트럼프 타워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나오려고 해서 이렇게 경찰들과 보디가드들과 아무튼 방탄차까지, 네, 방탄차를 제가 처음 봤는데요. 거기다가 아주 셰퍼드까지 와서 마약 찾아다니고, 아무튼 그냥 구경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5번가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니가 결혼을 하고 no kids, no pet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자기는 동물도 키우지 않고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고 아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행하는 게, 남편이랑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자기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아이나 애완동물이 맞지가 않아서 자기들은 애도 안 낳고 딩크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고는 20년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으니 은퇴할 만하죠.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커스튬 디자인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44살에 하고 있는 공부는 돈을 벌려는 공부가 아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취미로 하고 있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거죠. AI 시대에 앞으로 대학들은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대학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위니를 만나면서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첫 번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 직업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취미를 위해서라도 다시 대학을 가는 추세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근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대학은 첫 번째 대학처럼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뭐 이름이 있는 그런 대학을 가는 게 아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는 학과를 찾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대들도 그런 특이한 특성화된 전문대들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 앞에 성당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라서 안 들어가는데요. 이 성당은 공짜길래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예, 성당은 다 비슷하거든요. 특히 미국은 유럽을 한창 열심히 따라하는 그런 나라라 유럽의 그런 성당들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성당 가는 걸 참 좋아하는 이유는 예술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예술, 그런 건축적인 예술 및 그런 예술품을 감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당을 구경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당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 건축품과 예술품을 즐기러 성당을 갑니다. 이날 센트럴파크부터 시작해서 5번가로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가고 있는 게 도서관을 가기 위함이었는데요. 브라이언트 파크 옆에 있는 그 뉴욕 시립도서관, 와, 건물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기를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룸이 로즈룸이라고 있습니다. 로즈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공부와 리서치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책을 준비해서 가서요. 그 입구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오른쪽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 안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노트라든지 아니면 뭐 책을 들고 오신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연필과 노트북을 준비를 해서요. 안에 들어가서 시편 139편을 필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오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게 시편 139편이었거든요. 다시 필사를 하면서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로즈룸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기가 로즈룸인데요. 무슨 호그와트의 그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같지 않나요? 네. 여기서 하루 종일 책 읽고 공부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크 트웨인의 책들도 있고요. 야, 정말 도서관인데 너무 멋있어서 역시 뉴욕이다 싶었습니다. 이야, 이게 로즈룸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도서관 건물이에요. 무슨 박물관 건물 같지 않으세요? 예, 도서관인데 너무 멋있어서 참 좋은 뉴욕의 시립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 구경을 마치시고 책 구경을 마치시고 나면 바로 옆이 브라이언트 공원인데요. 저는 가기 전에는 브라이언트 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뉴욕 도서관이 더 관심이 갔었거든요. 건축물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도서관 구경을 했었는데요. 도서관 안에는 이런저런 그 전시물도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갔었을 때 그 위니더푸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어른인 저도 좋은 그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가 또 다 공짜니까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뉴욕에 가신다면 시립 도서관도 꼭 같이 즐겨보시길요.